첫 번째 뉴스입니다. 국가안보실은 한미 양국이 통화스와프에 준하는 협력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국가안보실은 통화스와프 논의 가능성을 시사하고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국제재정과 금융 외환시장 안정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한국을 전기차 산업의 허브로 만들겠다는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오는 2030년까지 국내 전기차 분야에 21조 원을 투입해 연간 생산량을 글로벌 전기차 총 생산량의 45%인 144만 대까지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LX그룹이 시스템 반도체 기업 매그나칩 반도체 인수전에 뛰어듭니다. 동원시스템즈는 무균 충전 음료 제2공장을 신설합니다. 동원시스템즈는 이번 2공장 신설을 통해 2026년까지 연 매출 1,300억 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자, 기다리던 한미 통화스와프 뉴스입니다. 정부는 통화스와프에 준하는 협력 방안을 논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자, 현재 시장 상승과 하락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 환율 아닙니까? 자, 이렇게 실현만 된다면 굉장히 환율에 우호적인 뉴스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오는 20일 날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방한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우리나라와 미국이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서 서로 이제 통화 스왑에 준하는 협력을 하겠다라는 그런 방안을 현재 얘기하고 있다라고 우리 정부가 밝혔습니다. 전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일단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통화 스왑 협의가 진행될 수 있냐라는 질문이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논의가 이뤄진다라고 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통화 스왑 같은 경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제 두 국가가 이제 현재 환율에 따라서 필요한 만큼 양국 화폐를 교환하고요. 그리고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 최초 계약 때 이제 얘기했었던 그 환율로 원금을 이제 재교환하는 거를 의미를 하는데 사실 이 스왑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제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미국이랑 스왑한다. 그럼 우리나라 경제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스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식으로 좀 대체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보니까 2008년도 금융위기 때 처음으로 체결이 됐었고요. 그 이후에 3차례 정도 연장했는데 작년 12월 이후에 추가 연장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종료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아직 구체적인 방안을 이제 공개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원화랑 달러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별도의 뭔가 교환 채널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우리나라 원화에 대한 해외 투자자의 어떤 이미지 개선에도 굉장히 좋을 수 있는 거니까 일단 이 부분은 꼭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스왑이라는 단어를 쓰면 이제 해외 투자들이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다른 방식으로 추진을 할 것이다. 이런 부분이 좀 다시 한번 체크해드리고요. 어쨌든 이런 스왑에 준하는 협력이 되게 되면은 이제 우리나라 원화가 빠르게 좀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원화 강세주 보통 우리가 소개를 많이 해드렸잖아요.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포스코홀딩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기업이기 때문에 뭐 굳이 길게 설명 필요 없을 것 같고 포스코홀딩스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포스코가 물적 분할했었던 그 철강을 운영하고 있는 포스코를 상장만 안 시키면 이제 투자를 이어가셔도 된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신한지주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금융주 중에 신한지주 말씀 많이 드리는데 계속 강조했습니다. 원화 강세로 인해서 외국인 수급이 개선이 되게 되면은 사실 예전에 이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외국인들이 은행주를 많이 샀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 어쨌든 환차익이 예상되니까 포스코홀딩스 그리고 신한지주 한번 공부해 보시고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현대차 소식도 터치해보죠. 현대차는 전기차의 진심입니다. 8년 안에 전기차 생산량을 144만 대로 늘리겠다고 포부를 밝혔는데 사실 국내 투자 발표를 먼저 진행을 했어요. 바이든 방한 전에. 대표님도 좀 규모 보고 놀라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좀 놀랐습니다. 정말 진심이구나. 대표님 말씀하시는데 정말 진심이구나 게 느껴졌고요. 21조입니다. 그리고 올해 35만 대로 예상되는 국내 전기차 연간 생산량을 2030년도에 144만 대까지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라는 그런 소식을 전했습니다. 기아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소식을 전했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잘 확인하셨으니까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차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인프라가 진짜 중요합니다. 일단 초고속 충전 인프라 투자도 강화를 하고 작년 3월 달에 전기차 초고속 충전 브랜드 이피트도 출범했잖아요. 그 부분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롯데그룹과 KB자산운용과 함께 이번에 그 사업 모델을 위해서 이제 초고속 충전 인프라 확충을 최근에 진행하고 있고 SPC까지 만들었다라는 부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대 200kW급 충전기를 임대하는 사업 모델 현재 개발 중이고요. 전국에 한 5,000기 정도 설립할 계획이다라는 부분까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현대차 보니까 작년에 총 25만 2,719대를 판매해서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의 탑5에 들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노력들이 어떻게 더 가시적인 성과를 보일지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중소형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종목명은요 3기고요. 코드번호 122350번입니다. 클러치 하우징 그리고 트랜스미션 케이스를 만드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회사 3기 EV가 핵심 부품인 엔프레이트를 LG 에너지 솔루션에 공급하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채 비율이 조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비중은 5% 안쪽으로만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략 짧게 듣고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유동원 본부장님의 전략 들어보죠. 네, 여전히 매크로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몇 달 안에 실적 위주의 시장이 변화될 거다라고 예측을 하시면서 계속적으로 실적을 들여다보시면서 투자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김선영 대표님의 전략은요? 네, 제가 어제 진자전략에서 2003년도랑 비교를 많이 했는데 2003년도 굉장히 이슈 많았습니다. 뭐 이라크전도 있었고요, LG카드 대란도 있었고, 사스도 있었고, 뭐 지금과 오히려 비교했을 때 저는 그때가 오히려 좀 더 힘든 시기였다라는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제가 시장에 있었던 24년 동안에 기간 조정은 항상 버티는 자가 승리를 하는 그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어쨌든 힘든 시간이겠지만 지금 잘 버텨내시고 실적 잘 나오는 기업 그리고 기업에 돈 많은 기업 두 개 꼭 포인트 잡으셔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